오늘은 2025년 10월 31일 오전 8시 57분 거의 아침 9시가 다 돼가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계속 내리는 계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요. 막벨라굴 매장 방해 사건 1639년 1차 전쟁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원한 관련 복수 전쟁이 계속 2차, 3차 막 계속 이어져요. 때는 1639년 야셀의 제게 57장 1절 1639년 이 일이 1639년 1차 전쟁 이후에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계속되는 원한 복수 전쟁이 벌어졌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에서가 147세로 막벨라 굴에서 불명예스럽게 목이 잘려서 피살당하는 그 1차 전쟁 이후에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야사르책의 57장 2절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죽였다. 2차 전쟁에 지금은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간 에서의 추종자들의 패배인데 2차 전쟁 야곱의 아들들 백성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 13살과 그의 사람들 중 50명을 전쟁 포로로 잡았다. 2차 전쟁에서 전쟁포로 50명, 그 다음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들을 새 철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요셉의 종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을 애굽의 전쟁포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총리 요셉의 경우 해서 자, 요 57장 3절, 야사책 57장 3절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 에서의 피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백성들을 전쟁포로로 잡으니 2차 전쟁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남자들 중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 역시 전쟁포로로 잡힐까 두려워했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목이 잘려 머리가 막벨라 굴 근처에서 분시됐고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2차 전쟁 때에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 가지고 도망갔다. 2차 전쟁 여기에 이렇게 야사르책의 57장 4절 그들이 세일 땅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에서를 세일 땅에 매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없다. 이는 그것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근처 1차 전투가 있었던 곳에 분실이 됐기 때문이다. 야곱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147세의 칼에 목이 잘리고 에서의 잘린 머리는 멀리 던져져서 그 막벨라 굴 근처에서 분실이 됐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 접경까지 추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 잘린 머리 없는 에서의 시체가 추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후손들은 달아났고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며 전쟁의 피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자, 셋째 날 3차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야셀의 책 57장 아주 급하게 에서의 시신을 빨리 되찾고자 급하게 2차 전쟁이 이어졌고 3차 전쟁은 에서의 시신을 다시 되찾아서 도망하고 또 많은 전사자, 피해자가 났기 때문에 바로 또 3차 전쟁 또 들어갈 그런 여력이 없어서 요번에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3차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호리셀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의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결시켰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또 싸우기 위해서 나가 또 애굽에 이르렀으니 아직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이때는 요셉이 어느 정도 56세가 넘어서 58세 정도까지도 봐야 돼요. 요때 나이가 벌써 이제 막벨라 굴 장사 지내고 최대 3년까지 봐야 돼요.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처음 56세 때 1차 전쟁, 또 급하게 56세 때 2차 에서의 목 잘린 시신을 빨리 이제 되찾기 위해서 급하게 갔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3차 전쟁을 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좀 지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뭐 최소한도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지났어요. 자, 그 형제들과 또 싸우기 위해서 나가 애굽에 이를 아직 포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의 소문을 들었다. 요셉이 이때는 56세 이상 56세, 어떻게 보면 57세 정도도 될 수 있어요. 56세, 57세, 이렇게. 이렇게 요셉과 야살책 57장 8절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라암셋 힉소스의 왕 수도 성읍에서 싸웠다. 요셉의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을 크게 이겼다. 야살책 57장 9절 3차 전쟁 그들 중 60명을 또 죽였다. 그들 가운데 호리셀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을 죽였다. 그들 중 오직 몇 사람만 남겼다. 그들이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엘리바스 82세 전사했고 82세나 83세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였다. 자,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숫꽃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의 숫꽃 땅에서 그들 중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 성읍으로 달아났다. 야셀의 책의 57장 11절 요셉과 그 형제들 애굽의 강한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을 쳤기 때문이었다. 자, 에서의 엘리바스가 82세에서 83세 정도 돼요. 여기 조금 한 6개월 정도 또는 길게는 1년 정도.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3차 전쟁 때 전사했고 에서의 손자 스보 13살 2차 전쟁 때 전쟁포로 잡혀서 그 고통이 증가하였다.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그 땅으로 전쟁에 패해서 돌아왔을 때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 에서의 아들들의 전투로 인해서
그들 셀의 아들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 손에 쓰러졌더라. 셀의 아들들이 에세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로 인하여 이 진영 셀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이제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으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에서의 후손들은 우리 땅에서 나가라. 세일 땅에서 나가. 너희 가나안 땅, 너희 손자들이 거하던 땅으로 돌아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이 훗날 우리 자손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또 지들끼리 또 전쟁이 일어나요. 야사르체 57장 16절.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다. 이에 세일 땅의 자손들이 그들 에서의 후손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구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딘하바 앵기스 통짜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앵기스 통짜 왕에게 비밀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 호리세일의 자손들과 전쟁 싸울 것이라.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 세일의 땅에서 몰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디나바의 앵기스 통짜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세일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과 원한 복수 전쟁을 일으켜서 세일의 자손들이 거의 다 죽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도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전투해서 우리 세일의 자손들이 거의 다 멸망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함께 그들 에서의 후손들과 전쟁할 것이라. 우리가 그들을 이 땅 세일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세일의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 세일의 후손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들의 원한 보복을 위한 전쟁에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쪽의 모든 자손들의 세일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들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는 자가 800명, 지원군이 800명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그때 세일의 자손들과 파란 광야에서 싸웠다.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자손들이 서로 등지고 전쟁하는 그 상황이 됐어요. 자,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 디나바의 앵기스 통짜 왕의 백성들 중 약 200명이 죽었다. 파병원 병력이 200명이 죽었어요. 또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과 두 번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나왔다.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힘겨워하였으니 세일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버거웠더라. 57장 25절.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세일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의 대적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더라. 57장 26절.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디나바의 앵기스 통짜 왕의 백성들 중 58명이 또 죽었다. 파병원 병력이 또 손실이 났어요. 57장 27절. 셋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형제 중 일부가 그들로 또 돌아서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하여 들었을 때 슬퍼하였다. 57장 28절. 그들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적군인 세일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려 하며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디나바 앵기스에게 보내서 추가 파병
추가 파병 요청해서 또 병력이 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세일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2배나 더 많도다. 추가 파병 요청. 57장 30절 앵기스의 통치자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맹한 자 600명을 또 보냈다.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57장 31절 열흘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에서 세일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세일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세일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완패하였다. 완패. 자, 이 전투에서 57장 이 전투에서 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 남겼다.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전투로부터 스스로 달아났다. 탈영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왔다가 지원 나왔다가 이제 지원 병력이 탈영을 해봤어요. 탈영. 그들이 세일의 자손들을 떠나 달아났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땅에 도망갈 때까지 추격했다는 얘기예요. 57장 34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약 250명을 죽였다. 또한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30명이 쓰러졌다. 그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호리셀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의 이런 악한 행동을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였다. 그래서 이제 햇수가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전쟁이 끝나서 세일의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죽였다. 그들이 또한 그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그들이 살려둔 50명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 청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 처녀들은 그들의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해서 횟수가 점점 지나가요. 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거주지 세일 땅에 거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그 세일을 재산들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에 속한 그 땅의 모든 것을 뺏었으니 그들의 가축대, 그들의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들, 세일의 자손들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세일의 자손들의 땅, 세일 땅에 거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에서의 5 아들에게 나눠줬다. 여러 날이 지나고 3년, 이제 거의 한 3년이 지났어요. 1636년. 이 앞에가, 요게 좀 더, 이게 거의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 자, 여러 날이 지나고 그들이 소유하기엔 그 땅에서 그들을 주관할 통치자 왕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 그가 이제 외국인이,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우리 에서의 후손을 통치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야살의 제 57장 39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의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 형제들 중에서가 아닌 낯선 자, 외국인, 이는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친구에 대하여 적의를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때 그들의 형제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에서의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그날로부터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통치자 왕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낯선 땅에서 온 자, 외국인, 중에서 통치자 왕으로 선택함이더라. 딘하바 앵기스의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부올의 아들 벨라. 마술사 벨라가 아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그는 매우 용감하고 용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영리하고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기스의 백성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자, 야사르책 57장 42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 부올의 아들 벨라를 1636년에 취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에서의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자, 1636년 그들이 커다란 요를 펼치고 각 사람이 금과 음으로 된 귀걸이와 팔찌 그에게 은과 금과 오닉스 베델리움 풍성하게 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통치자 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이 그의 머리에 공식적인 통치자 왕관을 씌워주었다. 그가 거기에 살았다. 그가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다. 앵기스의 백성들이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그들의 전투에 고용된 용병 값을 받았다. 그 후에 그들이 딘하바에 있는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파병 온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야사르책 57장 42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 1639년 3년 후에 딘하바 앵기스의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한 사람 부올의 아들 벨라를 취하고 그에게 기름을 받고 그를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1636년에 왕이 돼가지고 1606년까지 30년 동안 그 당시 총리는 59세에서 89세 요때까지 30년 동안 통치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대신에 그 땅에 살았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에서의 후손들의 세일의 땅에 세일 족속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그 땅을 뺏고 거기에 살아오는 그 역사적인 얘기예요. 역사 기록이에요.